지금 당장 내 인생이 총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됐다고 한다면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예요. 단순히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업소에는 최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던 직원이 순식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겁을 먹어서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 유령과 함께 대응했던 사건 중에는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못했던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성숙해 보이는 외모의 손님들이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바람에 신분 확인을 놓쳤던 사건이었죠. 정황상 가장 불리했지만 저희는 사건 당시의 착오 가능성, 청소년들의 기망 행위,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완전히 면하게 된 거죠. 이처럼 처벌 구제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경찰 조사 단계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이 검찰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서 따로 부르지 않거든요. 즉 경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제출된 양형 자료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부터 전략이 필요해요. 경찰은 보통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전후로 빨리 조사를 끝내려고 재촉하거든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라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벌어야 해요. 2시간 동안 반성문, 탄원서, 준법 서약서 같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사 당일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사관이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제 잘못입니다라고 섣불리 시인하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조서에 활자로 남게 되면 검찰은 그걸 보고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재워준 게 아니라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의 수가 어쩔 수 없이 투숙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신분증 확인을 못한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부연 설명을 덧붙여야 해요. 늦은 시각이라 판단이 흐려졌거나 상대방에게서 진한 담배 냄새가 나는 등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 유련이 1300건이 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서류 몇 장 써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리허설하듯 꼼꼼하게 가이드해드립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경찰 조사관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여유가 결국 불송치나 무혐의라는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분이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곤 하시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해요. 여러분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혼숙을 조장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비행 청소년들의 기망 행위, 즉 속임수에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한 내용을 막힘없이 쏟아내야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계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전과 기록 하나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진심을 다해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과 기록은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말소되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에서도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 유련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실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갑 연습, 그리고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희망의 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사 사무소 유련으로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으로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